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태선입니다. 오늘은 나간중의 삼국지를 리뷰합니다. 원 제목은 삼국지 연이고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래서 역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백성이 천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10권 정도로 된 책인데요. 뭐 1권부터 10권까지 해서 도원결의, 마지막은 이제 제갈공명이 죽는 것까지 나오는데 너무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사 쪽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나라가 나오죠. 한나라는 상당히 번영했던 나라였어요. 뭐 사망오제부터 해가지고 진시황, 다음에 항우와 고조, 유방이죠. 둘이 싸워서 결국은 고조가 이겨서 한 고조가 됐고요. 그 나라가 400년 동안 번성을 합니다. 한국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이죠. 한사군까지 설치를 했고 서쪽으로는 실크로드 쪽에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갔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인간도 죽듯이 나라도 망합니다. 한 400년 정도 잘 가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주인인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있던 외척이나 환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비서실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국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챙기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 하진은 외척이고요. 환관, 십상시가 그때 대표적이었죠. 10명의 환관들. 조조도 뭐 환관의 양자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권력 기반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만 뭐 그건 사실 기반일 뿐이지 그가 성공했던 거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매관매석을 하다 보니까 벼슬을 능력이 아니고 돈을 주고 샀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투자금을 뽑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수탈을 하게 되고 결국은 황건당이 일어납니다. 그 장각이 원래는 태평요술이란 책을 선인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도 치료해주고 해서 인심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초심을 상실했습니다. 초심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국공내전처럼 그 팔로군이 어, 그 중국 정규군, 장개석군을 갖다가 이겼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대장정을 하면서도 백성을 수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던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장극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진이 다시 실권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하진이 능력으로 출세한 게 아니고 그 동생이 원래 이 집안이 좀 비천한 출신이었거든요. 뭐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도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예전엔 더더욱 심했던 그 부처 도살 출신이었습니다. 뭐 그건 좋아요. 그 출신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인제 그 여동생이 예뻤나 봐요. 뭐 별로 이렇게 지성이나 심성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외모는 괜찮았기 때문에 특실로 들어가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다시 정실이 됩니다. 그래서 난 아이 원래 여자들은 자기 아이를 후계로 하고 싶어 하죠, 여러 여자인 경우는. 그거랑 그 전부인 그러니까 본부인 이 아들 사이에 인제 황희 계승 갈등이 생기는데 그 문제는 능력에 의해서 조조처럼 어찌 보면 아니면 유비처럼 그렇게 오른 자리라면 괜찮은데 그냥 동생 잘 둬 가지고 된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십상시가 문제면은 그냥 사실 일개 중대만 보내도 중대도 필요 없죠. 소대만 보내도 충분했을 텐데 좀 그걸 뭐 어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지방 군벌을 소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또 피살도 돼요. 일종의 뭐 암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권력은 하진에서 이 지방 군벌 중에 하나로 올라왔던 동탁이 잡게 됩니다. 동탁도 똑같아요. 능력으로 오른 자리가 아니고 뇌물, 시장사한테 뇌물을 바쳐 가지고 얻은 지위였거든요. 다만 어쨌든 어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병사를 가지고서 권력을 확보를 합니다.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 했던 일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뭐 전두환 정도 상태로 보면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 뭐랄까 백성을 위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뚱뚱하죠. 그래서 포악한 정치를 해서 결국은 피살당합니다. 그것도 여포를 돈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양부를 죽이게 하고 접수를 하는데 그 여포가 다시 또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상태인 동탁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권력은 넘어갑니다. 드디어 등장한 게 조조인데요. 조조는 이 원래 출신은 그렇게 뭐 뭐랄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죠. 환관한테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은 좀 있었겠죠. 하지만 성공한 이유는 능력 기준에서 인재 채용을 했어요. 뭐 심지어는 조비가 조조 뒤를 이어서 패권을 갖게 되는데 조비의 어머니도 원래는 그 철한 기생 출신이었는데 능력이 있어서 본부인 됐습니다. 부인까지도 그렇게 능력 위주로 골랐어요. 장수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주위에 있는 관리라든지. 그리고 명분을 보고서 항상 뛰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삼국지 지도인데요. 삼국 뭐 셋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쪽 북쪽이 거의 뭐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합쳐도 30% 밖에 안 돼요. 촉당은 서쪽은 산지라서 인구가 상당히 적었고 세 국 중에서는 제일 약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망하기도 하죠. 오나라도 주위에 장강이라는 물이 있어서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초기 망한 다음에는 그 70% 에서 더 늘어난 뭐 한 80%쯤 됐을까요? 거기에는 당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조조는 당대는 그냥 위왕이었지만 일찍 죽은 다음에 아들 조비가 위를 세우고 황제가 되면서 위태조로 추존이 됩니다. 유비는 조비가 위황제가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가 인제 망한 거죠 완전히 후한이.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촉한이라는 촉나라를 갖다 어 한나라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촉왕이었는데 촉한이라서 한나라 황제로 다시 즉위를 하기도 하죠. 열조로 이건 추존이 아니고 직접 즉위를 한 거죠. 유비도 사실 비천했어요. 물론 핏줄 자체는 뭐 황제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철종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어렸을 때 그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었거든요, 왕족이긴 했지만. 유비도 그랬습니다. 돗자리를 깔아 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연명을 했는데 이 원래 난세는 영웅을 만들죠. 조조도 간웅이 되었고 유비도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돗자리 팔아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건적인 난이라는 어떤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관우와 장비 이렇게 세 의형제가 의병을 모집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의병도 모집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병도 모을 수 있었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웅이 할거하면서 나름 새 나라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병 올린 거는 시작일 뿐이고 인대 영입이 제일 중요했어요. 조조랑 비슷하죠? 삼고 초려를 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갈 공명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조와 비슷하죠. 명분을 중심해 가지고 민심 확보를 통해서 세력을 구축합니다. 문제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제갈량이 어찌 보면 관우하고 제갈공명이 삼국지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쭉 내려온 거는 정사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패권을 가졌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제갈공명이나 관우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조조가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아들인 어 조비가 위나라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인제 한나라 헌제 선양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땠는지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 기록에는 선양으로 나왔죠, 사실은. 근데 이 책에서는 뭐 "강제로 했다."라고 나간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조비도 그러니까 조조도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죠. 이 폐륜하고 수렵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연산군도 우리나라의 그 나쁜 임금으로 꼽히는데 연산군도 그랬죠. 폐륜과 수렵으로 비난을 받고 결국은 뒤집혔는데 여기도 뭐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조비 밑에 조예가 조비가 일찍 죽고 조예가 황제로 등극을 하긴 하는데 그걸 사마이가 또 패권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조비가 죽은 다음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사마이는 그런 면에서 제갈량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었죠. 물론 뭐 사마이가 나라를 건국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들이 청나라를 정복을 성공했고 손자 때에 이르러서 오나라까지 정벌한 다음에는 진나라를 개국하고 덕분에 인제 진고조로 추존이 됩니다, 죽은 다음에.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5호 16국 시대를 거쳐 수나라로 넘어가는 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삼국지 내용과 그리고 삼국지 전과 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거였어요. 관우와 제가 공명이 실질적으로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갈 공명은 사마이한테 어찌 보면 진 거거든요. 물론 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먼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진 건데 사실 그것도 먼저 죽은 것도 자기 뭐랄까 자기 계발을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적당한 거는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대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더더욱 문제는 그 후계 양성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강유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게 사마의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점이죠. 그리고 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우도 뭐 거의 뭐 신격화되곤 했지만 결국은 어 죽잖아요. 전투에 졌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허를 찔리고 상대방을 얕본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조조에 비해서 유비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마의보다는 제갈량이 훨씬 더 신적인 높임을 받고 관우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뭐 제사를 지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관우가 쪼끔 더 뭐랄까 겸손했다면 아무리 뛰어나도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공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위임을 하고 그리고 후계 양성에 그 시간을 들여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마이가 비록 뭐 나라까지 진나라까지 세웠잖아요. 물론 직접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손자 때 해서 했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뭐랄까 권력이나 돈이나 뭐 아니면 학문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그런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인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갈 공명이 유선은 사실 삼국지 영웅에도 올라가지를 못하죠. 망한 다음에도 잘 즐기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 그 유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조비처럼 혹은 사마의처럼 권력을 뺏는 게 어찌 보면 합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뭐 억지로 유비처럼 억지로 떠밀려서 뭐 맡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굳이 그걸 가져야 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은 그게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장기적으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삼국지의 실질적인 영웅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제가 얻은 교훈은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를 관우한테 배웠고, 공명에게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더 잘할 수 있어도 웬만한 건 맡기고, 다만 내 생애가 유한하니까 누구도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후기양성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이 북리뷰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제 시간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와서 배운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더 좋게 하는 거고, 꼭 그 조조처럼 조비한테 물려주거나 아니면 조의 유비처럼 유선한테 물려줄 필요는 없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삼국지는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하지만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 고전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읽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 말고도 이거는 중국에 관한 책이고요. 일본에 관한 책이 있어요. 대망이라고, 이에야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이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리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전이 아니고 문학 범주에 들어 있어서 그때 할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지금 고전 36권 중에서 한 반 정도를 했는데요. 이걸 끝나고 다음이나 다다음 정도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대망과 이 삼국지를 같이 리뷰를 해 보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그걸 느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